13번에 76까지 했어요. 76까지는 다 했어요? 네. 77만부터 하면 돼요? 기권의 그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인데 A와 B는 모두 대류가 일어난다. 이게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층은 무거운 게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게 내려오고 가벼운 게 올라가고 계속 이런 대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A, B 모두 대류가 일어나고, 근데 요 중간에 20에서 한 30 여기 사이에 성층권에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A층보다 B층에 도달하는 자외선 양이 더 많다. 맞죠? 그게 왜 그러냐면 A층은 이제 자외선이 오다가 여기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A층에는 자외선이 좀 덜 도달하는 게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오존이 이런 거긴 해요. 오존이 O3입니다. 근데 얘가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반응을 하는 거야. 사실은 오존이라는 게, 이거 오존인데 자외선을 흡수를 해요. 그래서 산소로 변합니다. 이게 2, 3 이런 식으로. 근데 반대도 돼요. 요때 흡수하는 자외선이 있고 요때 흡수하는 또 자외선이 또 있어요. 아무튼 이 반응을 하면서 자외선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흡수가 됩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A층의 기온 분포는 주로 지구 복사, B층의 기온 분포는 주로 태양 복사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지구 복사예요. 둘 다 지구 복사. 왜 그러냐면 지구 복사가 뭐냐면 이 땅바닥이 있을 거예요. 땅바닥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게 지구 복사예요. 여기에서 멀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지구 복사 선이 적게 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 오존층 여기 흡수한 곳에서도 멀고 지구 복사선에서도 멀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지구 복사선이 덜 도달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10건 이상, 이제 10건이죠. 여기는 10건에서는 태양 복사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태양 복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고, A층과 B층은 둘 다 지구 복사의 영향을 받는 거야. 여기 틀렸죠. 4번 고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이거를 뭐 이제 행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좀 가까이 있으면은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여기도 이제 나와 있죠. 21도씨에서 복사 평형에 도달한 거고, 좀 멀리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빛이 이렇게 방사형으로 퍼지다 보니까 도달하는 빛의 양이 적거든요. 그래서 얘가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복사 평형에 도달한 겁니다. A랑 B. A는 B보다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많다. 맞죠? 그 다음에 A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다가 6분 이후 일정해진 거 맞고, A는 B보다 복사 평형에 도달하는 온도가 더 높은 것도 실험 데이터를 보면 맞고요. A는 B보다 더 빨리 복사 평형에 도달했다. 이것도 맞죠? 왜냐면 이제 6분 때고 얘는 이제 8분이기 때문에. 5번에 10분이 지났을 때 B는 더 이상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흡수하는 거랑 방출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도 변화가 없는 것은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기 때문이지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는 아니죠. 5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 도달한 걸 100으로 했을 때 그냥 반사되는 게 30입니다. 뭐 외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대기에 흡수되는 게 20이고 지표에 흡수되는 게 50. 그럼 이제 지구 복사선이 나가다가 대기에 또 흡수가 돼요. 그런데 이 얘가 다시 우주로 방출을 하고 지표로 또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로 방출하는 게 있으니까 온도가 높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높게. 근데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요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요 지표에서 직접 나가는 거랑
대기에서 나가는 거 합치면은 70이 되는 겁니다. 100이 들어와서 30, 30, 30, 70 이렇게 나가서 100이 나가는 겁니다. 복사 평형 이루는 거고요. A가 30%. 자, B와 C는 D와 같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E의 양이 증가하는 거죠. E는 지표로 재방출하는 건데 E의 양은 이제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문제다라는 거죠. 온실기체가 많아져가지고 이산화탄소 많아져서 재방출하는 게 많아졌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3번 답이고 요런 실험은 이제 사실 여기도 공기가 있기는 한데 여기 있는 공기는 이렇게 자꾸 나갔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공기는 햇빛을 이렇게 비추게 되면은 이 공기가 따뜻하게 데워져요. 그래서 얘는 온실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그런 실험 장치이고 이런 온실 효과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B가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에 도달하는 겁니다. 근데 복사 평형에 도달하는 거는 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좀 낮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에 이르르는 거고, B는 온실 효과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에 이르르는 거고. 질문 없죠? 자, 서술형 그래도 적어 보시고요. 한 페이지 다 했나요? 네, 한 페이지는 마저 한 다음에 하자. 자, 4개 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뭐 기온 분포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고,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 A층에서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대류 현상이 있고 수증기가 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수증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응결을 해서, 근데 내가 이거를 어저께 중2 때 배운다라고 잘못 얘기한 것 같네. 뒤편에 나오죠. 뒤편에 나옵니다. 상승기류가 수증기가 상승하게 되면은 그 구름이 생기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착각하고 있나? 뒤에 나오는 거구나.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2학년 때가 아니라 지금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대류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있는 거고요. B층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까닭은 B층은 성층권이기 때문에 오존층이 뭐 존재하고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자외선 흡수하기 때문이다. 자외선 흡수하는 거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D층의 특징 2가지만 설명하시오. D가 어딨죠? D는 열권이네, 열권. 열권은 뭐 공기가 희박하거든요. 공기가 희박하여 일교차가 크고 일교차가 크고, 그러니까 오로라가 생기고, 인공위성 궤도로 사용된다. 근데 이게 고위도 지역에서 오로라가 생기는 건데
사실 오로라가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태양풍이 막 이렇게 불어옵니다. 태양풍이. 태양풍에 의해서 뭐 전하를 뗀 입자들이 이 공기랑 부딪히면서 생기는 건데, 일종의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 게 되는 건데, 극지방은 그 전하를 뗀 물질들이 극지방으로 사실은 좀 이동을 해요. 양극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데서 이제 중위도 지방에서 보기는 좀 어렵고, 요런 게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지방에 오로라가 많이 생깁니다. 전하를 뗀 물질들이 극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에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받고 있지만 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 까닭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뭐 그런 식으로 쓰면 되죠. 복사 에너지를 뭐 방출하기 때문이다. 쓰면 되죠. 그 다음에 A 구간의 컵 속의 온도가 변하는 까닭은 흡수하는 에너지가 더 큰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보다 크기 때문이다. 거기 쓰면 되고. 근데 이게 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방출하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은 흡수하는 거는 계속 그대로인데 방출하는 양이 많아지다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B 구간에서 쓰면 되죠.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아서 복사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쓰면 되죠. 그렇죠? 여기 마저 해보시고요. A 값을 써라. 이게 70입니다. 70. 70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이제 복사 평형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뭐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같은 겁니다. 같아서 70만큼 흡수하면은 70만큼 방출을 합니다. 근데 반사는 이제 오자마자 반사한 거죠. 그쵸? 그래서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기 때문에 70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가와 나 중 평균 온도가 더 높은 것은 이제 난데다. 이유는 이제 대기의 온실 기체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였다가 재방출하는 온실 효과 때문에 나에서 평균 기온이 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거의 일정하다가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석탄석유를 많이 태우면서 사실 지금은 400ppm이 넘어갔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400ppm이 넘어갔습니다. 평균. 2024년이잖아요 벌써. 이렇게 뚫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많이 연소하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증가하였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이제 개발하는 겁니다. 자, 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평균 기온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0.5도씨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이미 사실 0.5도씨 이상 상승했어요.
네, 우리나라는 거의 1도씩 상승했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평균 기온이. 네. 지구 온난화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해수면이 높이가 상승한다. 그 까닭을 두 가지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빙하가 이게 물 위에 떠 있는 빙하들 있죠. 그런 것도 녹는데, 그런 빙하는 녹아도 사실 해수면 상승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요만큼이 물에 포함되겠지만 얼음의 부피가 원래 물의 부피보다 커요. 그래서 얼음이 녹으면 사실은 물이 되면서 부피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밀도가 얼음이 0.9고 물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포함이 돼도 줄어들기 때문에 해빙 그 산악빙하나 대륙에 있는 빙하가 녹지 않고,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빙하들이 녹으면은 사실 해수면 상승이 안 돼요. 그거는.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원래 그 북극에 있는 빙하들은 사실 녹았다가 얼었다 해요. 계속. 여름에는 녹고 겨울에는 얼고 이래. 북극에 있는 빙하는. 북극에는 원래 여기 북극인데 여기 북극이거든요. 여기 없어요. 원래 육지가 없어요. 해빙 바다에 떠 있는 빙하야. 그거는 녹았다 얼었다 해도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그린란드라던가 뭐 여기 아이슬란드라던가 아니면 이제 대륙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은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아니면 산악빙하가 녹으면. 그렇기 때문에 좀 유식하게 대륙의 빙하가 녹으면 해수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해수의 열팽창, 열 받으면 팽창하는 거 1학년 때 배웁니다. 열팽창. 열팽창으로 부피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 두 가지 효과로 인해서 실제로 섬들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의 섬들이.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때 육지 면적은 어떻게 될지. 육지 면적이 감소하죠. 해안 저지대가 침수되고 육지 면적이 감소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쵸? 됐고